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한 회사가 여직원들에게 직접 직원들의 점심을 만들도록 한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사무직원의 점심 준비 하소연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목을 끈 글입니다. 작성자 A씨는 우리 회사는 남직원들이 물품 같은 거 옮기고 화장실 청소하는 등 몸쓰는 걸 한다. 대신 여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15인분 점심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떼는데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심 준비를 하는 게 버겁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걱정보다 점심 만드는 차례가 다가오면 전날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가 작성한 글은 특히 중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밥하는 사람 따로 둬야지 회사 방침이 이상하다. 추가 수당을 챙겨줘도 할까 말까 할 일. 밥값 부담에 재택근무할 때가 좋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초 경남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의 수행기사로 취직한 A씨. 연간 매출 300억 원대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였습니다. 수행기사 통상의 직무대로 70대 창업주의 운전이나 의전 업무를 수행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선친 묘소에 가서 풀을 뽑으라거나 오늘 할 일은 잡초를 뱁니다. 회사 내 블루베리 나무 100여 그루가 심긴 밭을 관리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창업주의 사적인 요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안마를 지시하고 심지어 이틀에 한 번꼴로는 직접 자신의 몸에 쑥뜸도 뜨게 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제가 안마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데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뜸이 좋다고 해가지고 뜸을 재보고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각종 청소는 물론 가정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와 장보기 등 A씨는 지난 1년이 거의 머슴 생활 같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도가 심해지면서 A씨는 갑질 지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저장해뒀습니다. 잡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일이 80~90%였습니다. 그걸 모든 직원들이 다 보거든요. 그때는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은 말할 수가 없죠. 해당 창업주는 모두 A씨가 자진해서 한 것일 뿐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한 건가요? 스스로 한 거죠. 업무와 무관한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적 용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냐라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일에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A씨. 출퇴근 기록이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직원이 있어서 알아보니 대표 부인이었습니다. 와이프 직원을 올려서 월급을 수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채용 문제도 신청해서 받은 걸 알게 됐어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만 챙긴 겁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전 직원 B씨. 부당한 업무 환경에 퇴사를 결심하자 상사는 내일 채용 공제 얘기를 하며 조롱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디 해서 등록도 못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을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청년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내일 채용 공제로 어차피 목돈을 받을 것 아니냐며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국이 파악한 부정, 부당 사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담 전화를 열어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 업주들의 갑질 수사를 악용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3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 30대 여성은 올해 초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초기 매일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서서 출근하면서 몸에 무리를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냐고 회사에 신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너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너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2달이 안 돼 유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 안 되는 그 시기인데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컸던 것 같거든요. 좀 배신감도 크게 들고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는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말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됐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임신을 하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아기를 낳으라는 건지 어떻게 출산을 하라는 건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사업체는 5.6%에 불과합니다. 활용을 못하는 이유로 회사에 아예 제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예 활용조차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담으로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어떤 문제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의 개선도 일과 가정의 양립도 불가능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친조부모의 상을 당할 경우에만 경조휴가 또 경조금을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인권위가 남성 중심적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작년 6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 원을 주고 외조부모 상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외가까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서도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서 모계, 부계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음을 전하는 선물. 그런데 받고도 마음이 상하는 선물도 있기 마련인데요. 직장인들이 명절 선물로 회사에서 받은 통조림이나 생필품 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는가 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선물을 인증하는 사진들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안 받은 게 나은 명절 선물을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명절 선물 수령을 위해서 집 주소를 적으라기에 대다수가 본가 주소를 썼는데 부모님이 뜯어보시고는 잘못 온 줄 아실 것 같다며 선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명절 선물로 부대찌개 밀키트 2, 3인용 2개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과거 갑론을박을 일으켰던 중소기업 레전드 명절 선물 게시글도 다시 주목을 받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샐러드 1kg이나 단무지 세트를 명절 선물로 받은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었습니다. 한편 명절 선물 세트를 중고거래 앱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제는 신풍속도로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증받지 않은 이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